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아주경제 논설실 오늘의 평론, 오늘의 대한민국입니다. 오늘의 아주경제 오피니언 페이지 생각하는 힘은 무엇을 말하고 있을까요? 첫 번째로 자영업은 자영업과 경쟁한다. 김광석 칼럼입니다. 한양대학교 국제대학원 겸임 교수님이시죠. 먼저 김 교수님은 청와대 자영업 담당 비서관실을 신설하고 직접 현장의 목소리를 듣겠다. 복잡하게 얽힌 문제에 대해서 종합적인 대책을 강구하겠다는 문재인 대통령의 말씀을 전했습니다. 요즘 대한민국은 자영업자가 이슈의 중심에 있습니다. 최저임금 인상, 특히 산업구조조정, 베이비붐 세대 은퇴 등 다양한 국내 경제 이슈에 자영업자들이 있습니다. OECD 회원국 중에 한국은 자영업자 비중이 비교적 높습니다. 한국보다도 자영업자 비중이 높은 나라는 1등 그리스입니다. 35.4%, 터키 2등 34%, 멕시코 3위 32%, 칠레 4위 27%입니다. 그리고 OECD 회원국들의 평균 자영업자 비중이 15.4%인 것에 비교해 보면 우리나라의 26.8%는 상당히 높은 수준입니다. 즉 취업자 4명 중 1명은 자영업자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반면에 미국과 일본은 자영업자 비율이 미국 6.5%, 일본 11.5%의 안정적인 자영업자 비중입니다. 김광석 겸임 교수께서는 바로 이 점을 지적했습니다. 자영업자가 우리나라의 경제 규모나 경제 발전 과정에서 볼 때 너무 많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따라서 과당 경쟁이 불가피하고 특히 과당 경쟁에 따른 소득 감소가 필연적이다, 이렇게 진단을 하고 있습니다. 소득 감소의 주요 요인을 볼까요? 주요 요인은 동종업종 간의 경쟁이 42.8%, 그리고 대형 및 온라인 업체와의 경쟁이 22.9%입니다. 경기 악화에 따른 고객 감소도 14.6%로 나와 있죠. 임대료 등 운영비의 부담도 11.5% 순으로 나타나 있습니다. 자영업자 하기 어렵습니다. 과당 경쟁입니다. 근데 무엇보다도 우리나라의 자영업자의 비극은 준비가 철저하지 않는다는 데도 있습니다. 우리 김광석 칼럼에서는 먼저 충분한 준비기간이 필요하다. 특히 돌다리도 두드려 본다는 심정으로 창업의 주인이 되지 말고 먼저 하고 싶은 업종의 근로자로 일정 기간 경험해 볼 필요가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두 번째로는 집 주변에서 흔히 보는 치킨집, 국수집, 떡볶이집을 할 게 아니고 집 주변에 없는 디퍼런스, 남들이 하니까 하는 게 아니고 남들이 절대 안 하고 있는 것을 창업해야 된다고 이야기했습니다. 셋째, 자영업자들에 대한 정부의 지원 대책을 잘 활용할 필요가 있습니다. 저 역시 공감합니다. 새로운 일을 시작할 때는 정부가 그 업종에 지원해주는 일정의 지원금과 지원 제도를 활용해서 많은 시행착오를 겪어본 다음에 본인이 직접 자신의 자본과 인력을 투입해서 그 업종을 성공시키는 게 사업의 기본이라고 생각합니다. 김겸인 교수께서는 소상공인 시장진흥재단, 진흥공단의 홈페이지나 또 소상공인 정책자금 지원 제도 등 다양한 어프로치를 할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시간 힘든 우리 자영업자 여러분들 힘내십시오. 그리고 김광석 교수의 칼럼대로 많은 지혜와 연구를 하셔가지고 성공하시길 바라겠습니다. 다음으로는 구희진 대신자산운용 대표의 CEO 칼럼입니다. 시장에 겸손하라. 시장에 겸손하라는 말은 누구든지 한 번 다 들어본 말이 아닐까요? 특히 주식시장은 귀신도 모를 정도로 순간순간 시시각각 상황이 바뀌기 때문에
자기가 알고 있는 동일한 사실에 대해서도 시장 참여자들의 입장에 대해서 다른 시각에서 볼 수 있고 또 그 시각에 따라 움직임도 달라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자본시장은 살아있는 생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만큼 겸손해야 된다. 내가 공부하고 내가 알고 있는 것이 언제든지 틀릴 수 있다는 그러한 겸손함이 필요하다는 지적입니다. 구 대표께서는 특히 올해 미국의 2분기 국내 총생산 GDP 성장률이 4.1%를 기록했고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무역 적자를 반으로 줄여서 8 내지 9%의 고도 성장도 가능하다는 장담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구 대표께서는 트럼프의 장담에 현혹되지 말고 미국의 상황을 정확히 분석해서 앞으로 자본시장 투자에 신중을 기하라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특히 미국의 무역전쟁과 미국의 재정적자 확대는 국제금융시장에 미칠 수 있는 영향이 과도하기 때문에 지금은 상당히 신중한 모드로 자본시장에 투자에 나서야 된다고 이야기합니다. 특히 구 교수께서는 2019년이 내년이 미국 경제의 정점인 만큼 올 하반기부터 진행될 다양한 부정적 요소에 주목해야 된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우리 안병옥 환경부 차관께서는 고령화 시대를 맞아서 은퇴 세대들이 이제는 기부 활동을 다양하게 해야 된다고 주창하고 있습니다. 특히 미국의 엘로스톤 공원을 유지하는 것은 명예 레인저들을 특히 은퇴한 세대들이 맡고 있다고 합니다. 무려 정규직의 20배에 달하는 40만 명의 명예 레인저, 은퇴한 세대들의 헌신과 공헌이 있었기 때문에 세계 최초의 국립공원 엘로스톤은 미국의 자산이자 세계 최고의 관광 자원이 되고 있다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 환경차관이신 안병옥 차관께서는 중국 북송의 시이자 정치가인 범중범의 서선시문이라는 시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한 줄기 푸른 산, 아름다운 경치, 조상의 땅을 후손이 물려받는구나. 후손들아 물려받은 것을 기뻐 말하라. 다시 거두어 드릴 자가 있으니. 즉 국립공원은 다시 거두어 드릴 자인 미래 세대를 위해 우리가 함께 지켜야 될 자연유산입니다. 우리 모두가 국립공원 명예 레인저로 나설 것을 주창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아주경제의 정세희 기자는 음식 속 이야기에서 두부도 얼려 먹어야 된다. 처음 듣는 얘기시죠? 두부를 얼려 먹어야 된다. 정세희 기자의 분석에 따르면 실제로 생두부의 단백질 함량은 100g당 7.8g입니다. 그런데 얼린 두부는 100g당 50.2g으로 생두부보다 무려 6배나 단백질 함량이 높다고 합니다. 오늘부터 당장 여러분, 그렇죠? 이 무더위 속에 식사하기 어려울 때 얼린 두부 여러분들의 여름 더위를 식혀주는 맛있는 식재료가 될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아주경제 논설실 오늘의 평론, 오늘의 대한민국이었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